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애매하죠. 저는 틀렸고 전체적인 방향은 맞았는데 레인지는 좀 벗어났죠. 네, 역시나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고점을 정확히 맞췄어요. 고점. 맞췄습니다. 네. 얘만 맞췄습니다. 얘만 맞췄다고 합시다. 네, 얘는 맞췄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점이 지난주에 이제 1175에서 1195원을 예상했는데 고점 정확히 1195 맞았고요.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저점 1168.80 오늘 찍었고요. 고점 1195.0 거의 뭐 30원 가까이 움직인 한 주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오늘 종가는 1171.70원이었습니다. 왜 맞췄다고 그러냐면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시장은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지면서 깜짝 놀랐으면 움직여야죠. 네. 그래서 이제 하단이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될 거다라고 네. 제가 매주 이제 뭔가 될 거다 하다가 지난주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장 전망 이런 거 투자 뭐 할 때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제가 트럼프한테 빡쳐가지고 이 손 못 그랬겠다 그랬는데 맞췄습니다. 네, 시종일관 뭐 저희가 계속 지난 첫 방송부터 얘기했듯이 이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될 거다라는 예상했는데 큰 줄기였고 이 형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제 좀 빨리 타결될 거라는 또 입장이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이제 15일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데드라인, 거기에 맞춰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좀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게 있을 거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는데, 운이 좋아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환율 보고 깜짝 놀랐고 깜짝 놀랐죠. 네,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종가가 1186점 그렇죠. 8인가 그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보는 시스템으로 환율 확인하니까 72.4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이게 됐구나. 네. 드디어 됐구나. 그렇죠. 네. 좀 온몸으로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 믿을 사람인 건 맞긴 맞는데 네네. 지난주에 왜 자기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렇지. 미중 무역 합의는 내년 대선 이후로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뻥카를 질러놓고 사실은 자기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여간 장사꾼 기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 일희일비 발언 하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초에는 1190원 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을 보였고 이제 마지막에는 나바로 백악관 인사죠. 이 사람이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암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15일날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사실 발언, 뭐 열린 결말에 대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자, 또 빅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미 연준, 사실 뭐 언급도 거의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동결이 예상이 됐었는데 당연히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네. 이보다 중요한 것이 내년 점도표, 이 연준 위원들이 투표같이 내년 내년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년 말까지 동결하는 걸로. 요거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예,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3번 인하를 하면서 이거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다. 지금 올리고 있었는데 하다가 약간 조정하고 다시 올릴 거다. 사실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거는 원래 사이클대로 돌아가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지 맞는 건데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그런 예상들을 자기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FOMC 얘기는 저희가 거의 뭐 안 드렸었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별로 없었고 오로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만 올인돼 있던 상황에서 꽤 중요한 FOMC 멘트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점도표라는 게 그 페드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 예상, 개인의 금리 예상을 다 합산한다는 이제 평균 내는 건데 네. 그게 올해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기 있는 위원분들도 금리를 아직 올릴 만한 그런 건 아니다. 네. 왜냐? 물가의 상승세가 약하다. 오로지 물가 2%라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보면은 내년에도 쉽진 않아 보인다. 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시장은 뭐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 기간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기대를 그냥 꺾어버렸죠. 네, 그렇죠. 그 반대로 안 얘기하면 될 걸?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비둘기가 된 거죠. 금리 내리진 않지만 마치 내리는 것 같은 효과,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시장에 주면서 네. 그게 이제 어제 환율이 빠진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물가는 안 좋고 고용은 좋고 뭐 미국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물가를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올리기 싫은 듯한 느낌이 네,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흥국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죠. 특히 신흥국은 아주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 달러라는 통화는 원래도 이렇게 가치, 무역 결제라든지, 그다음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게다가 얘가 금리도 고금리 통화이니까 그 달러를 매수하려고 하다 보면 신흥국 통화 약세라든지, 뭐 그래서 신흥국 뭐 주가, 채권 이런 게 다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이런 점이 연준에 내년 말까지 금리 동결한다는 요 점도표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위험자산 선호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드디어 외국인이 코스피를 순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참고로 어제 지난 방송 때까지만 해도 한 달 내내 팔았잖아요. 내내 영업일 한 달 기준으로 내내 20영업일 연속 매도를 했으니까 네. 한 달 내내 판 거고 그 규모가 4조 원을 웃돌았었는데 불과 어제 물론 옵션 만기일이 있었지만 네. 어제와 오늘 외인이 현선물 매수한 게 2조가 넘어요. 이틀 만에 그냥 다시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았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역시나 이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그 환율 통화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가 반등하겠다는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호재가 이것저것 겹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부양하는 걸 좋아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정말 빅데이인데 왜냐하면 어젯밤 그 자정 무렵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혼자 짧게 정말 제가 다 들어봤는데 짧아요. 거의 빅딜이 임박했다. 근데 갑자기 웬 빅딜이야? 미니딜, 뭐 스몰딜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빅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지? 이랬었고 그때부터 이제 달러 원이 이제 밤 사이에 막 쭉쭉 빠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뉴욕 장이 마감이 되자마자 블룸버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중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 갑자기 뭐 참 역사적인 날이 된 것처럼 딱 보니까 7시 4분에 그 기사가 떴어요. 네. 그러니까 기다렸죠 뭐. 뉴욕장이 7시에 우리나라 시간 7시에 끝나는데 7시 4분에 블룸버그에서 그 기사가 나오고 네. 또 거의 동시에 영국 총선 결과가 또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금 뭐 브렉시트 자꾸 이제 의회에서 거의 막 모든 것이 부결되던 상황이니까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했는데 그러니까 좀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리스 존슨의 그 보수당이 엄청나게 압승을 했죠. 압승했죠. 그리고 역사에 남을 몇십 년 만에 압승이라고 하는데 노동당이나 뭐 다른 기타 야당들이 되게 무력했다. 그래서 그래 존슨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뭐 약간 거기는 좀 그런 의견이 영국 국민들이 대세였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의 이 브렉시트 안대로 이게 영국 의회를 통과하고 그대로 될 거다. 영국은 EU를 1월 말에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그런 영국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래서 파운드가 또 엄청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1.35 뭐 이거는 되게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건데 그 말은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또 빠졌다는 얘기고요.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고 이러면서 오늘 전일 종가 대비 15원 이상 빠지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의 이 반응이 상당히 애매하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좀 아리송하긴 한데. 자, 첫 번째로 웃긴 거. 왠지 원래 칠레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둘이 만나가지고 서명식 같은 걸 할 계획이었었는데 칠레 시위로 에이펙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트럼프는 서명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네. 결국 이제 이 서명식이 있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폭스가 오늘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무역 합의 서명식 없을 것.
정상끼리 만난 일은 없을 거라 그거 없을 거란 얘기죠. 네. 뭐 이것도 뭐 그냥 기자의 이 폭스의 기자 트위터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게 제일 재밌는 거죠. 중국 측은 그러나 합의 문구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고 이 기자는 덧붙였다. 아 왜일까? 아 왜 공개 못할까? 공개를 못하는 거를 미국은 지금 나 이거 했어. 이거 너무 막 떠벌리고 있잖아요. 계속 미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다양한 언론들에서 약간씩 다른 얘기가 계속 무역합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빅딜이라고 자기가 할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당국자도 얘기가 없고. 그러면서 이 기자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서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매입에 구두로 합의했으나 서면으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는 이걸 보고 시진핑이 세차게 꿇었구나. 미국의 세차게 꿇었다 이거. 무릎 많이 아프겠다. 네, 폭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이게 분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안 사고 있다 이러면은 다시 뭐 관세 같은 거를 다시 되돌려버리는 이 스냅백 조항이 들어있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서류로 약속하지 않은 알았는데,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 이거 안 하면은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게 만약에 들어있으면 결국 내용이 미국이 원하는 요거 모종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평가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 미국 쪽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좀 네. 기사들인 것 같고. 네. 물론 미국도 중국한테 준 게 있어요. 그거 공개 다 했잖아요, 미국은. 저 15일 관세 철회했고, 15일 그렇죠. 부과된 관세 철회했고. 예정된 관세, 추가 관세는 없는 걸로 했고, 아예 철회해버렸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서프라이즈인데 기존 관세도 전부 세율을 반으로 깎겠다. 네, 관세율을 절반으로 깎는다. 네. 이거는 중국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관세 부과에 대한 거를 다 이제 들어줬다는 얘기고. 그렇죠. 당당하게 공개하고, 네. 대신 우리 농산물 500억 달러 1년에 네. 중국이 구입하기로 했다. 이것까지 이제 언론에 퍼뜨리면서, 그렇죠. 다만, 당국자가 말한 게 아니라 네.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다만, 서면으로 남기진 않겠지만, 네. 니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 네. 우리는 다시 관세를 되돌리겠다. 이거는, 이 캐스팅 보트를 미국이 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의 성격 그대로 이게 체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미국이 좋았으면. 평가하고 미국이 되돌릴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빅딜이라고 써놨겠죠. 시진핑은 가만히. 시진핑 사실 이게 이제 아침 7시에 나온 뉴스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중국이 깨있는 낮 시간에, 중국의 그렇죠. 낮 시간에 뭔가 나오겠구나. 사실 뭐 나와야 정상인데. 나와야 정상인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안 이거는 나왔어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중국 인민들한테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다. 나의 꾸름을 알리지 마라. 그냥 난 꿇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랬고 이제 오후 늦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트럼프는 임박했다까지만 말했어요. 네. 서명했다는 언론을 통해 블룸버그 통해 예. 나왔고 하루 종일 언론을 통해서만 나왔는데 이제 언론에서 또 이제 미국 시간 13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새벽이나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그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는 상황이 종료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동시에 발표하는 이런 모양새, 당국에서는 동시에 발표하는 모양새를 보이려면 중국이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중국은 밤잠 못 자고 기다려야지. 아니 뭐 꽃이다 뭐 이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의 차이에서 결국은 약간 네. 중국이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굴복한 게 아니겠는가. 그랬고 또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 무역 합의는 중국도 이제 상무부 쪽에서 하는 건데 외교부 대변인이 뭔가 정례 브리핑하는 시간에 다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상무부에 확인해 달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참 웃긴데 이 외교부 대변인은 중미 양국이 이미 1단계 합의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 얘기를 자기가 굳이 해요. 그러면서 이는 양국의 합의 달성이 양쪽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바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언제나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윈윈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거 봐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다들 좋아하지?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애써 자기 위안하고 있다. 자기 우리도 위안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네.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줄게. 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좀 세운 듯한 그렇죠. 그런 코멘트 같아요. 약간 요거 좀 불쌍해 보여요. 네. 네. 대국이 얼마나 또 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써있잖아요. 중미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국.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미국이 유일하게 중요한 그렇지. 대국이라고 생각할 텐데 어쨌든 약간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 미국과 중국에서 뭐 동시 발표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하지만 합의에 주된 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올 수도 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시장의 의구심은 이게 미국에서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닐까? 뭐 약간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환율이라든지 주식도 아시아 주식은 오늘 1% 이상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뭔가 되긴 된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트럼프의 시간은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선거 운동 모드로 확실하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행사항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이행사항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2단계로 걸고 넘어지면서 무슨 문제를 또 일으키거나 이런 확률보다는 네. 일단 중국 쪽은 일단락 시키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북한과의 문제를 좀 풀러 그렇습니다. 집중하러 네. 갈 것 같아요. 네. 북한 얘기를 잠깐 하면, 자, 중국은 잃을 게 많죠. 중국의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뭐 어쨌든 되게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신경을 쓸 정도였고, 그러니까 서로 싸웠을 때 중국이 잃을 게 있는 거죠. 수출하는 쪽이 잃을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쯤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자꾸 군사적 도발하면은 아마 모든 걸 잃게 될걸? 이렇게 네네. 얘기했더니 김영철 그 북한 그 사람이 우린 잃을 게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잃을 게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미국이 네. 경제 제재로 뭐 어디 뭐 자유로운 그렇죠. 무역 거래 이런 게 안 되는 게 지금 북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막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막장이었고 어차피 혼자 살려고 했고 그렇죠. 네, 미국이 요 트럼프와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성과를 내야 되고 뭐 북한도 뭐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약간 뭐 얘는 맞췄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빠르게 미중 무역 협상을 일단락을 지어놓고 다음에는 북한 문제에도 집중을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망. 자, 다음 주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달러원 환율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 어떤 원상복귀냐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이동평균선은 조금 올라가서 올라갔죠. 1170원대 초반에 있는데 거기가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점은 1175원, 저점은 1155원으로 해서 원상복귀 됐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가 나왔고 이제 서로 잘했다고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서로 잘했다고 이제 다시 이제 세계에는 걱정할 것이 별로 없고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고 관세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좀 세계 경기를 우리는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나온다면 빠져야죠. 네. 네, 이미 위안화는 다시 포치 7위안 달러 위안이 7위안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50원대 진입을 시도해보는 그런 장세를 예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중국 쪽에서 아직 그 공식적인 성명은 없지만 나오는 기사들이나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기사 이런 걸 봤을 때는 곧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 1단계 합의 서명 이런 게 뭐 없던 일이다 이거 아니다라고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국제사회 기만입니다. 네. 그런 거는 일단 계속 안 트럼프를 하고. 기만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어제 오늘 저희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거 외인 자본이 다시 유입되는 거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다음 주에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단은 1158원 하단 보고 네. 상단은 1178원 정도 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두 해피한 상황으로 가는 걸로 연말까지 네. 우리 크리스마스 랠리 플러스 이제 미중 랠리 주식이 랠리. 네. 그런 거 해서 위험자산 선호 반영되면서 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와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구독자만큼은 조회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의 바람이니까 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